안녕하세요.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8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한 김밥집을 이용한 손님 30명 정도가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그중 20대 여성 1명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이 위반 횟수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 6개월까지 영업 정지, 영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행정처분을 그치지 않고 해당 음식점에 대해서 징역이나 벌금, 징역 벌금의 병과의 형사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손해배상인데, 일단 이 식중독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입원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하는 일실소득, 그리고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 음식점에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음식점 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로 인한 보험 사고를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에서 돌이 나와서 씹다가 치아가 손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회를 먹고 배탈이 나거나 장염에 걸린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는 거죠. 사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병원의 응급처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병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족들은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어디에서 책임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자신들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처치를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내가 무과실이라는 점을 증명을 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는 한데, 사망의 원인을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 사망의 원인이 응급처치 중에 어떤 과실로 인한 것이다 라는 점을 병원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진료 기록을 다 제시를 하면서 이때 이런 처치가 있었고 이때 이런 처치가 있었고 이게 이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서 이분의 사망과 병원에서 과실이 없다, 일단 과실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고, 과실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점을 증명을 해야겠죠.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음식점이나 그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죠. 그리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음식점에서는 영업정지라든지 영업허가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식중독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6일뿐만 아니라 27일에도 파주에서 또 비슷한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이 끝나가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회전율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계절에 상관없이 음식점에서는 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